대한민국 더 커지고 강력해진 신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몰두하다. 2019년 10월 16일 호주 defenseconnect.com.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월 16일에 호주 국방 전문 매체 defenseconnect.com은 대한민국이 더 커지고 강력해진 신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매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헤럴드 경제신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방부 지출 금액이 50조를 넘어 세계 톱5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위 미국이 약 719조, 2위 중국 179조, 3위 사우디 91조, 4위 일본 54조, 5위 러시아가 역시 같은 54조이지만 근소한 차이로 일본에게 4위를 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50조 1527억으로 6위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비록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1년 넘도록 해외 여러 나라들의 군사 기사들을 번역하면서 나름 정리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공모함의 운용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에 큰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잠수함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항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답안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맡아야 할 임무는 주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맞다는 방어적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은 연안해군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미사일을 축적하고 핵 잠수함 등이 있으면 굳이 비싼 항모가 없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앞으로 맡아야 할 임무는 대한민국 연안을 떠나 언제 어디서라도 강력한 해상 전력 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 상선들이 다니는 해상 무역로를 통제 보호하고 먼 바다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대양 해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양 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항모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독도급 같은 대형 수송함의 개념이 등장한 것도 우리나라 해군이 대양 해군의 길을 걸으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군의 역할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항모는 필수적인 존재일 수도, 돈 먹는 하마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해상 무역로를 대신 지켜줘 왔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지만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주 언론은 민주당 최재형 의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 국내 기사를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10월 24일 주간조선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는 찾을 수가 있었지만요. 방사청이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 2 모용도는 F-35B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와스프급 42,000톤 경항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즈모급을 경항모로 개조하는 일본과는 달리 아예 처음부터 경항모로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인 것으로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주 외신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함재기를 캐터펄트로 사출하는 카토바 방식의 중형 항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7만 톤이 넘는 중형 항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호주 외신의 내용만 믿고 설레발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아, 이런 외신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 호주 언론은 대한민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상호 운용되는 군사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미국 주도의 평화를 더 이상 누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호주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일본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왕따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호주는 일본과의 군사적 협조 관계도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확장이 두려운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크겠죠. 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반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합니다. 기사 번역을 마치고서는 별도의 보충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경항모에 관한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10월 24일 주간조선 인터넷판에 올라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본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근 새롭게 부활한 영국 해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신흥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야망과 함께 재래식 항모 전력에 대한 두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 대한민국의 항모 전력에 대한 구상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 규모 및 전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과 북한이 계속되는 핵 도발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강력한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앞질러 나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해군 역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을 대형 갑판 함모로 수정하여 건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항모 레이스에 합류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항공모함은 각 나라 해군의 위상과 전력투사 능력의 정점으로 떠올랐다. 항공모함 이전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전함, 배틀쉽과는 달리 항공모함 그 자체는 비교적 전투력이 약한 편이기에 탑재하고 있는 함재기에 크게 의존하며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호위 함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은 예전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해상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모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인 전통적인 항공모함과 대형 갑판을 지닌 강습 상륙함들을 건조하면서 각 나라들은 1년에 해군 확장 및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인들이 전례 없이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및 지원 타격단, 제5세대 전투기, 현대화된 육군병력, 지역 접근 거부, 전략 핵전력 등 다양한 전력 투사 능력을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자기주장 강화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 강화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결합되었다. 이런 지정학적 배경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보다 더 강인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재래식 전력투사 및 군사력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기 위한 일련의 육해공 무기조달 프로그램에 착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군사강국으로 변신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시도한 첫 단계가 바로 3만 톤급 단거리 수직 이착륙 스토블 항모 건조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두 번째로 진수한 스키점프식 스토바 항모의 해상훈련 및 첫 대형 갑판 강습 상륙함 진수 등 계속되는 중국 해군의 역량 강화 시도와 결합되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당인 민주당의 일원인 최재웅 의원은 두 가지 종류의 캐터펄트 사출 방식 카토바 항공모함 설계 옵션을 제시하면서 재래식 항공모함 개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8m 길이로
함재기 비행 단원을 제외하고서 1340명의 승무원과 32대의 고정익 전투기 및 8대의 헬리콥터를 수용할 수 있는 71,400톤급의 변형 모델 혹은 240m 길이로 함재기 비행 단원을 제외하고서 대략 670명의 승무원과 12대의 고정익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는 41,500톤급의 변형 모델이 고려되고 있다. 단거리 수직 이착륙 스토블 항모의 전술적 한계에 대한 우려. 대형 갑판을 보유한 강습 상륙함으로 전환된 독도급 같은 함선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전략적 전술적 한계가 바로 더 거대하고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려 노력하고 있는 최재웅 의원의 분투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동력이다. 향후 몇십 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항공모함들과 대한민국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엄청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군사적 확장 속도를 봤을 때 2033년의 미래 전장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독도급에 대한 기존의 계획을 반드시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라고 최재웅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최재웅 의원에 의해 제시된 41,000톤급 항공모함은 프랑스 해군의 샤를 드골 핵추진 항공모함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샤를 드골 항모에는 함재기 항공단원들을 포함해 1,950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E-2C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등을 포함해 최소 28대에서 최대 40대의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 커진 규모의 72,400톤급 대형 항모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보다 역량이 강화된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와 차세대 프랑스 PA2급 캐터펄트 사출 방식 카토바 항모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해운과 무역상의 이익이 갈수록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해상 전력 투사 능력을 보유한 해군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형 항모의 역할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자신이 쓴 미국의 전력 회복 Restoring American Power라는 백서에서 10만 톤 이상의 배수량을 지닌 핵추진 항모 니미츠급과 제럴드 R 포드급을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만에서 7만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들로 보완하자고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미 해군은 새로운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항모전단에서도 추구해야만 한다. 전통적인 핵추진 초대형 항모들은 미국에 도전하고자 하는 경쟁 국가들을 저지하고 물리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지만 전력투사, 해상 무역로 통제, 근접 항공 지원, 대테러 작전 등과 같은 다른 일상적인 임무들은 더 작고 더 낮은 비용의 재래식 추진 항모 전력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고 맥케인은 그의 백서에서 주장했다. 당신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인접 지역 문제에 개입할 능력이 있는 지역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호주군 구조를 개편하려는 정책 위반자들의 모범이 된다. 두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구조의 사회 플랫폼 및 시스템은 호주와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인구 통계학적 규모의 유사성과 결합되어 대한민국 군과 호주군이 서로 비슷한 군 구조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양국가로서 호주의 정체성은 바다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도 태평양 아시아의 전략적 해상통신망과 호주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해양 전력 투사 능력과 해상 통제 능력의 보유 여부는 호주의 경제적, 전략적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호주의 입장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지된 평화가 끝이 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호주는 이제 광범위한 문제에 있어 호주를 대변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미국 외의 핵심적 동맹관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나라나 지역에서 전개 가능한 공군력은 강인하고 효율적인 해군력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호주의 병력 구조 개편과 역량 개발 계획 모두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독특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에 더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전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구조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 16일 호주 국방 전문 매체 defenseconnect.com에 올라온 대한민국 더 커지고 강력해진 신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몰두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 번역 이후에 추가적인 보충 의견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번역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취할 부분은 취하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